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연락이 없는 사람들. 이런 관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현대 사회에서 연락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면 가끔은 먼저 연락할 법도 한데, 늘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하고 그마저도 답장이 늦거나 형식적이라면 마음이 불편하시죠.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익십이나 안익십 같은 말들이 생겨날 정도로 연락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혜성을 기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쏟은 관심과 노력만큼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정신적 피로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락 안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연락 안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응답의 법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의 빈도와 깊이가 비례한다고 합니다. 즉, 서로 자주 연락하고 소통할수록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한쪽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관계는 점차 얕아지거나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합니다. 첫째, 단순히 바빠서 연락할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관계 유지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둘째,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부담감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기대에 대한 걱정으로 먼저 연락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우입니다. 연락을 통제함으로써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모든 관계를 동일한 깊이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관계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소통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주 1회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일반적인 지인들과는 월 1에서 2회 정도 안부를 주고받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 에너지 관리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감정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감정 배터리와 같은 것으로 무한하지 않은 자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100%의 감정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이 에너지는 조금씩 소모됩니다. 특히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더욱 빠르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만남을 주선해야 하는 관계는 우리의 감정 배터리를 급속도로 방전시킵니다. 더구나 이런 노력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미미하다면 우리는 더 큰 심리적 피로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정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 중 자신의 감정 에너지 수준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각각 자신의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계별로 에너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는 70%의 에너지를, 일반적인 친구 관계에는 20%를 그리고 나머지 10%는 새로운 인연을 위해 비축해두는 식입니다. 이는 마치 재무관리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 에너지 충전 시간의 확보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신만의 재충전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관계는 과감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닌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결국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디지털 소통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관계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계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캘린더 앱을 활용해 중요한 기념일을 등록해 두세요. 가족과 친구들의 생일, 기념일, 약속 등을 미리 입력해 두고 알림을 설정해 두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챙기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처 앱의 메모 기능도 적극 활용하세요.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그들의 관심사, 취미, 좋아하는 것들을 기록해두면 다음 만남이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일은 잘 해결됐어? 라는 질문 하나로도 상대방은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죠. 이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SNS 알림 관리도 중요합니다. 모든 알림을 켜두면 업무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불필요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연락과 일반적인 소통을 구분하여 알림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중요한 업무 연락은 항상 알림을 켜두고 일반적인 단체 채팅방은 특정 시간에만 확인하는 식입니다. 메시지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급한 연락과 일상적인 대화를 구분하고 정해진 시간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는 업무 효율도 높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기록은 우리의 기억력을 보완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진정한 소통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디지털 도구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 진정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질적 소통의 강화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상대방의 삶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효과적인 질적 소통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적극적 경청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중요한 내용은 기억했다가 다음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했던 승진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얼마 전에 시작한 운동은 계속하고 있어? 같은 구체적인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맥락적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대화 내용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힘들어했던 일은 잘 해결됐어. 내가 관심 있어 하던 그 책은 읽어봤니? 같은 질문들은 대화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공감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반응하는 대신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 소식을 들으니 나도 기쁘다. 같은 감정적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이는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인 관심을 표현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대신 요즘도 주말마다 테니스 치러 가?처럼 상대방의 구체적인 생활이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는 당신이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형식적인 대화나 피상적인 안부보다는 진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세요. 진정성 있는 소통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질적 소통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의 깊이와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시간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특히 관계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시간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시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루 중 골든 타임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출근 전 30분은 중요한 업무 관련 메시지 답장에, 점심시간 10분은 가족들과의 소통에, 퇴근 후 30분은 친구들과의 대화에 할애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 두면 각각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 처리 방식을 활용하세요.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는 대신 비슷한 성격의 연락들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단체 채팅방은 하루에 2번 정도만 확인하고 SNS 댓글이나 태그 알림은 저녁 시간에 모아서 확인하는 식입니다. 긴급도와 중요도의 구분도 필수적입니다. 모든 연락이 즉각적인 답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가족 관련 중요 연락은 우선순위로 두고 일상적인 대화나 단순 정보 공유는 후순위로 미뤄둘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매일 저녁 9시 이후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든지 주말 오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는 등의 규칙을 정해보세요. 이는 업무 효율과 관계의 질을 모두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 도구를 활용하세요. 캘린더 앱으로 약속을 관리하고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하며 자동 응답 기능을 활용해 부재 중임을 알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돕는 좋은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새로운 관계망 구축의 핵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관계망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관심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독서, 운동, 음악,
예술 등 어떤 분야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을 중심으로 시작하세요. 이러한 공통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의 기반이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강좌, 지역 봉사활동, 온라인 취미 모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 보세요. 업무나 학업 외에도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의 활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도 중요합니다.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 전문적인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의 성장과 경력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7번째로 관계의 재평가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계 정리가 아닌 더 나은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점검입니다. 구체적인 재평가 방법으로는 분기별로 관계 지도를 그려보는 것이 효과적합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을 친밀도와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분류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반대로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건강성도 체크해 보세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있는지, 일방적인 희생이나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특히 연락의 빈도나 깊이가 불균형한 관계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어떤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해서 억지로 유지하거나 반대로 성급하게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이는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재평가는 지속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이 변화하듯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로 자기 돌봄의 실천은 건강한 관계 형성의 토대가 됩니다. 이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돌봄의 핵심은 나만의 시간 확보입니다. 매일 최소 1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이 시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업무나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등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정기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가, 필라테스, 조깅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하세요. 명상이나 마음챙김 활동도 추천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관계 형성을 위한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만큼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9번째로 긍정적 기대의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기술입니다. 완벽한 호혜성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의 주고받음은 항상 불균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균형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기대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먼저 상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 업무 스트레스, 가정 문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세요. 또한 단기적 불균형과 장기적 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는 한쪽이 더 많이 주고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거래가 아닌 교류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의 유지는 건강한 관계 형성의 핵심입니다. 관계는 마라톤과 같아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작은 실천의 누적입니다. 매일 5분의 안부 전화나 짧은 메시지도 꾸준히 하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둘째, 성장의 기록입니다. 함께한 시간, 추억,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며 관계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세요. 이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셋째, 갈등 관리입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의 목표 설정입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적응입니다. 시간에 따라 서로의 상황과 니즈가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관계도 유연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관리의 핵심은 결국 균형입니다. 관계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나와 타인을 위한 시간 배분의 균형, 그리고 감정 에너지 투자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이 균형은 더욱 중요한데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결국 관계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건강한 이기주의의 실천입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우선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연락의 주기와 깊이를 설정하세요. 모든 관계에 동일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중요도와 친밀도에 따라 차별화된 소통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메시지나 SNS를 확인하지 않는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더욱 질 높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모든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락 안 하는 사람과의 관계 관리는 단순히 관계를 끊을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의 이분법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과 심리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 관리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관계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관계의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자기 존중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연락 여부나 관심 정도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는 이를 보완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의 시즌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특정 시기에 의미 있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실패나 상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질적 성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락의 빈도나 만남의 횟수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깊이를 추구하세요.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는 결국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